근데 저는 제가 틀린 것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코스닥 인버스에 들어가는데 인버스 손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제가 돈을 잃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슬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슬슬 연말이 오네요. 12월이 왔으니까 12월에 연말 랠리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월 계절성 연상 올라갑니다. 산타가 와서 수익을 줄까 말까. 이 시리즈를 지금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월별 계절성이 15번 맞고 5번 틀리고 한 번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12월도 11월 4월의 일환이니까 보통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이런 식으로 한 달 내내 쭉쭉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우리 얘는 월 말에 조금 비실거리네요. 그쵸? 보통 이렇게 한 달 동안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네, 물론 매해 패턴이 다를 수가 있고 이 계절성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번 틀렸잖아. 5번 틀린 것 중에 한 번이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얘가 원래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을 거의 10% 맛이 가버렸죠. 정말 끔찍했고요. 이게 2022년 대하락장의 마지막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22년은 9월까지 아주 나쁘다가 10월 13일부터 대반등이 있었거든요. 10월 11월 대반등 와 있었는데 12월에 작살 나가지고 제가 2023년 1월 2일 날 3% 첫 방송 갔을 때 분위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때부터 주시장이 쫙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러면은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쵸, 안 되죠. 코스닥은 어땠는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다릅니다. 얘도 조중반에는 좀 오르는데 중후반에 쫙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일 만에 3% 정도 빠져요. 요 구간에. 이게 평균의 3%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시원하게 빠진 다음에 마지막 주에 좀 강하게 오르고 1월 첫째 주도 더 강하게 오르는 것이 보통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근데 12월 중순부터 이 말까지 요때 기간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22년은 어땠는가? 22년은요 코스닥도 작살났는데 놀랍게도 한 크리스마스까지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도 좀 내려갔다가 좀 회복하네 마네 하다가 여기서 맛이 갔잖아요. 단 작년에 달랐던 거는 보통은 코스닥이 그 연말 그 마지막 주에 랠리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것도 없었고요. 랠리가 있는 척 하다가 27일부터 또 한번 꽝 터졌었습니다. 그쵸? 이거 말고는 코스닥이 12월에 거의 정석대로 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22년 마지막 참혹한 순간이었죠. 보통은 12월이 좋은데 총선 직선 12월 4월은 보통 좀 별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보통 때는 이렇게 한 달 내내 오르는데 총선 전해는 이제 계속 비실거리다가 한 말에만 좀 강한 랠리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거는요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트레이딩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 해가지고 20번째 거래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는 코스피가 초중순에 비실거리다가 말에만 좀 빛을 본다라는 게 보통이었고요. 코스닥은 근데 총선 전에도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중후반에 이제 급격하게 빠지고 마지막 주 랠리. 요 흐름은 조금 전에 요 흐름과 거의 비슷하죠. 그쵸? 지난 11월은 어땠나? 코스피는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이제 코스피는 11월에 정석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요 하루 빵 튄 게 그 공매도 금지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엄청 많이 뛰었었죠. 네, 근데 11월에 코스피는 정석보다 훨씬 더 좋게 그냥 한 달 내내 이렇게 쫙쫙 올랐습니다. 오히려 월 말에가 조금 이제 쉬었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 계절성 대 총선 계절성 1대 0입니다. 총선 전 11월에는 코스피가 안 좋은데 그냥 얘는 11월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통 계절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꽝이었죠. 11월 4월에 뭐 코스피 코스닥이 좀 안 좋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꽝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0% 올랐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자주 틀립니다, 여러분. 둘을 겹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은 둘이 얼추 비슷한데 이제 폭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평균이고 이게 2013년이었죠. 2023년이었죠. 당연히 얘는 20년이 평균이기 때문에 폭이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특정 해에
수익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11월에 이렇게 오르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요. 올해 11월에도 코스닥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쫙 잘 나갔고요. 네, 요 하루가 그 공매도 금지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11월에 코스닥이 계속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11월에 오르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통 기절성이 총선 기절성한테 이겼습니다. 1대0. 네, 저는 제가 틀린 것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코스닥 인버스에 들어가는데 인버스 손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제가 돈을 잃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슬퍼. 자, 그래서 둘을 겹치면 이렇게 보이죠. 11월에 코스닥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보통인데 올해 11월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S&P 500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의 수익이 11월 4월에 7%, 5월 10월에 2% 정도인데 대통령 3년차 같은 경우는 11월 4월 수익률이 15.5%, 5월 10월은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은 7월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7월부터 10월까지 비실거리다가 11월, 12월에 다시 강하게 오르는 것이 보통이고요. 최근 20년을 보시면은 12월에 S&P 500은 코스닥과 좀 비슷하게 초중반에 좀 오르다가 이제 이때 사람들이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양도세 차익 효과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돈을 왕창 번 주식이 있고 돈을 못 번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못 번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 양도세를 줄이는 그런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초중반에 이렇게 S&P 500이 보통 약세를 좀 보이고요. 한 12월 15일 요때부터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강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이게 보통 한 2달 정도 가죠. 그쵸? 2달 정도 네,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 3년차 12월은 보통 때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인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 3년차는 더 강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1월은 어땠는가? 이게 보통 흐름이에요. S&P 500. 처음에 좀 오르다가 중반에 좀 비실거리다가 말에 다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정상 흐름인데 올해 11월 같은 경우는 중후반에 비실거리는 거 별로 없이 그냥 잘 올랐습니다. 오히려 말에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9에서 9%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말아먹었지만 이거는 벌었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 3년차에는 7월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7월부터 10월까지 비실거리다가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를 보이는데 올해도 얼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떨어진 폭이 좀 더 컸어요. 그죠? 이 정도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11월 바운스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보통 해에는 나스닥도 이게 그 양도세 차익 효과 요것 때문에 이제 초중반에는 좀 오르다가 중반에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줄였다가 12월, 15일 이때부터 나스닥도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얘도 한 2달 정도 갑니다. 네, 대통령 3년차 12월은 참고로 이게 보통 12월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3년차 12월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15일부터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보통 나스닥이 S&P 500과 비슷하게 처음에 좀 오르다가 중반에 좀 비실거리다가 말에 다시 강하게 오르는 흐름을 보이는데 나스닥도 중후반에 비실거리는 흐름 없이 그냥 강하게 올랐다가 마지막 주에만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는 말아먹었지만 이건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한국 소형주 퀀트는 별로인데 제가 살짝 미국 쪽 살펴봤거든요. 근데 뭐 몇백 프로 난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벌었고요. 네, 그리고 소형주 퀀트는 별로였고 코스닥 인버스도 좀 별로였습니다. 그건 돈을 잃었고 미국에서는 돈을 벌었다. 한국에서 얻어 터진 거를 미국에서 분풀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놀랐던 게 한국에서 11월에 가장 제가 수익을 많이 본 게 한국 채권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한국 퀀트는 그저 그랬고 인버스 망했고 미국 S&P 나스닥 벌었고 소형주 퀀트 크게 벌었고 코인 벌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채권 벌었으니까 금은 빵돈돈이고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네요. 11월은. 네,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인버스 안 했으면 더 벌었겠지. 이렇게 늘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 라이언 선생님 10월 27일에 오셔가지고 이런 트윗을 남겼거든요. 나스닥이 과매도니까 거래 좀 해도 돼. 근데 연고점은 못 들어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걸 올리신 후에 나스닥이 11.5% 올랐습니다. 우와. 그리고 바로 연고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연고점 한 200포인트 정도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데이비드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You know, what do you eat, man? David Ryan, what do you eat?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 선생. 그래서 이 트윗은 꼭 계속 보세요. 그리고 ETF 계절성, 할러 전략 이런 것들은요, 이번 달부터 다음 영상으로 넘깁니다. 우리가 시리즈물이 3개가 있잖아요. 계절성 영상이 있고, 그리고 ETF 전략들이 있고, 그리고 제 계절 까기가 있는데, 그 12월 잘 나갈 ETF 전략들, 여기에서 제가 그 ETF 계절성이나 이제 할러 전략 결과, 요거를 여기서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사람들이 너무 적게 봐. 그래서 좀 더 많이 보라고 이 계절성 영상 일부를 이쪽으로 지금 넘겼습니다. 자, 요약. 산타야, 올해는 올 거니? 12월은 네 지수 다 괜찮은데 11월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미국은 양도세 회피 때문에, 한국은 대주주 요건 회피 때문에 12월 중반에 가격이 좀 내려가는 현상이 분명히 좀 있고요. 미국은 12월 15일에 보통 반등을 많이 하고 코스닥은 크리스마스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그 연말 연초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달 내내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 총선 전해에는 코스닥과 좀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초반에 좀 올랐다가 중반에 비실거리다가 나중에 말에 다시 컴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고요. 대단히 유익한 영상이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